네, 안녕하십니까. 금융노조 2025년 28대 임원선거 정책토론회 서열을 맡은 아나운서 김인광입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는요, 금융노조의 향후 3년을 책임질 위원장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먼저 1번과 2번 후보자 중에 안내 말씀드릴 게 있네요. 2번 윤석구 위원장 후보 측은요,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됐다는 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1번 김형선 후보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요, 오늘 토론회의 사회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임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요, 유튜브 생중계 이후에 금융노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부에서는 영상 링크를 조합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만 영상 편집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정책 토론회는요,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제7항에 근거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진행 순서와 질문지를 심의했고요. 후보자에게 3가지 질문을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참석자 여러분들은 핸드폰, 문, 이거는 기본으로 다 아시죠? 진동해 주시면 좋고요. 장내에서 유튜브 시청은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정책 토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 발표가 1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책 비전 발표 이후에 3건의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는 각 질문당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사회자인 제가 즉석 질문 몇 가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치게 됩니다. 모든 답변과 발언에 상대방 또는 상대 후보 측의 공약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책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선 위원장 후보의 정책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죠. 김형선 위원장 후보께서는 10분 이내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위원장 후보 김형선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가 후보자들을 비교하고 또 후보자들의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알므로써 우리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조합원들의 선택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리는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나와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고 또 우리 알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되는 조합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새로 탄생하면서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상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노동 정책들이 정권 초기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정책이 표류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주 4.5일제 그리고 정년 연장 공약입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입니다만 이것이 대통령의 말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4.5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일제 공약을 대통령이 냈습니다만 이후에 대통령께서 4.5일제 언제 진행할지 모르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 이후 주 4.5일제는 대한민국에서 또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매우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올해 이 주 4.5일제를 걸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유권자,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주 4.5일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산별중앙교섭의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걸고 총파업까지 해내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총파업과 또 단식농성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1시간 부족합니다. 그러나 동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주 5일제 이후에 단 1분의 시간도 노동시간 단축을 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2000년도 주 5일제를 위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노동시간 단축을 걸고 총파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노동시간 1시간 단축에 성공했고, 많은 언론들이 금융노조의 김영선이 또 금융노조가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에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멈춰섰던 노동시간 단축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노동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노조가 주 4.5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한민국의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지들, 누가 이 주 4.5일제, 주 4일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5년 만에 노동시간 단축을 걸고 총파업을 만들어내고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1시간 이루어낸 저 김영선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주 4.5일제, 주 4일제 시대를 가장 먼저 경험하시는 분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시는 분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년연장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연말까지 정년연장을 매듭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차일피일 이 정년연장과 관련된 입법이 쉽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금융노조 선거, 또 1월달 한국노총 선거까지 2개월 가까이 우리 노동계의 리더십이 일정 시간 공백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직접 이 정년연장과 관련된 약속을 받아냈던 한국노총 위원장과 제가 빨리 당선이 돼서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따지고 정리해내야 합니다.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거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동지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노동계가 또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년연장 문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풀어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노동정책, 이번 정권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표류되고, 또 정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앞으로 전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난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 올해 멀어져가는 주 4.5일제를 대한민국의 의제로 올려놨던 금융노조가, 또 금융노조의 위원장이었던 김영선이 주 4.5일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년연장, 그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한국노총 위원장과 제가 빠른 시간에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선 위원장 후보자의 정책 비전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 그 원고를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네요. 예, 항상 고민하는 문제들이니까요. 정년연장과 또 4.5일제, 4일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2020년도에 가장 먼저 토론회를 개최했던 게 기업은행 위원장이었던 제가 개최했던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더 많은 답변 기회 드리면 또 이게 공정성 어긋날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사전에 알려드렸을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각 질문마다 3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못한 말씀은 거기에 녹여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해당 공약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 4.5일제, 주 4일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에서 가장 먼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노총에서 최초로 주 4일제 토론회를 개최해냈고요. 주 4일제 공약을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 4일제 공약을 넣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가장 먼저 주 4일제 공약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우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저이기도 했습니다. 예. 주 4.5일제, 주 4일제를 선도해 가고 있고,
맨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주 4.5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4.5일제 공약에 대해서 명확한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경영계 또 저희가 주 4.5일제 관련된 총파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반대를 밝히신 분들이 소상공인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4.5일제, 주 4일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가지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왜 4일제, 4.5일제가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총파업 이후에 국회와 정부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를 같이 해줄 것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일정 정도 분과에서 주 4.5일제 관련된 대화를 함께 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사회적 대화에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모셔서 우리가 왜 4.5일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4.5일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 5일제로 넘어갔을 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 5일제로 넘어갔을 때 우리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요식업과 관련된 매출이 약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노동시간 단축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건비 증가로만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사람들의 여가는 반드시 경제적 부를 창출하게 돼 있고, 그 경제적 부가 노동자들의 그 여가가 자영업자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가게 되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사회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내년 산별교섭에서 4.5일제와 관련된 완벽한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융노조가 소속된 각 사업장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산별노조로서 단결된 하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대통합 전략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별노조가 또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선거를 보궐선거 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라는 것은 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예.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노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잡음은 사실은 금융노조의 문제라기보다 금융노조가 자연스럽게 선거 과정을 자주 치르다 보니까 생겼던 그런 경쟁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선거가 또 치러지고 이후에 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우리가 선거 과정의 갈등을 치유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의제들을 돌파해내고 해결하면서 우리 금융노조에 대한 효능감 또 금융노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구성원들이 금융노조에서 가져가는 그런 기대들을 갖게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통합이라는 것이 늘 통합과 봉합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얘기는 하곤 합니다. 통합과 봉합은 틀립니다. 예. 봉합은 잘못된 것도 묻고 가자는 것이고, 통합은 잘못된 것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가치에 우리가 함께 동의해 가면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봉합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새로운 위원장이 되고 제가 재선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부 대표자들과 함께 금융노조의 미래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예.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지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지만 공통 질문이니까 일단 세 번째 질문 드리고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입사하는 젊은 세대의 조합원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예,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에 관심이 낮거나 또는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러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
네.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저 질문에는 그닥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관심이 그렇게 막 높지 관심이 않나요? 많지 않다라는 예. 건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그렇지 않다. 예, 그거 따로 봐야 된다. 예, 그거는 예.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가 우리 설문조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가입 의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노동조합 참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예. 다만 과거의 방식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측면인 것이지 예. 우리가 MZ 세대와 기성 세대들을 굳이 분리해서 이 세대들은 노조나 이런 우리 같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충분히 노동조합에 대한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이해하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렇게 된 이유는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투쟁의 방식이라든지 노동조합이 해왔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선배들의 언어라든지 예.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 투쟁, 단결 그렇죠. 투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바꿔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예.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아시겠지만 이 노동조합을 사회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마치 범죄단체인 것처럼 규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낮춰놓은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사회적인 노동조합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 MZ세대들이 MZ세대를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투쟁의 방식이라든지 우리 쟁의행위의 방식이라든지 또 나가는 언어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노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대 때는 결혼이 필수였어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결혼이 선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복지제도라는 것이 가족 중심으로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족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해왔고 또 낮은 성원율이라든지 저출생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기혼자 중심으로 많이 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게 또 미혼자들도 충분히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노동조합에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 시간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이어가자면 그럼 지금 사내 아니면 산별 노조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 후배들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또 그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만족해야 됩니다. 예. 예, 그들이 만족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은행 위원장으로 있을 예. 때 예를 들면 기혼자들에게만 결혼기념일에만 선물이 나가던 것을 그렇죠. 결혼기념일 선물이 아니라 그냥 예. 생일자 선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기혼자 중심으로만 너무 기울어져 있던 것을 이제 바꿔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또 우리 휴가나 이랬을 때 콘도를 제공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사들이 이제 그게 꼭 연차에서만 점수가 높게 돼서 고연차 직원들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네네. 예. 조금 방식을 좀 바꿔서 젊은 직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개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현 위원장님이시죠? 네. 근데 이제 재선에 도전하신 겁니까? 네. 왜 노조 위원장을 또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노조는 지부, 개별 사업장 노조하고 굉장히 틀린 면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 하면 훨씬 더 큰 사회적 아젠다, 사회적 주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련이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노조 추천 이사제가 노동 이사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약 사항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기업은행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 추천 이사제를 이렇게 주창했고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할 때 제가 쫓아다니는 1인 시위라는 것을 해서 송영길 대표의 모든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은행은 아니었지만 수출입은행에서 가장 먼저 노조 추천 이사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예. 이게 저희 이 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노동 이사제가 입법이 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주제들을 해 가는 것들은 단순히 그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을 했던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 4일제도 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일제의 주 4.5일제와 관련된 이번 합의도 예. 제가 집요하게 4, 5년 동안 4일제 공약을 걸어왔고 올 초부터 캠페인을 걸었고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하는 총파업을 네. 25년 만에 총파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단식 농성을 통해서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1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확실한 철학, 예.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나다. 예, 그것이 이미 검증돼 있는 사람은 예.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힘을 몰아주시면 예.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시대, 정년 연장의 시대로 반드시 제가 이끌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진행을 할 때 진행자가 알았습니다 하면 보통 끝내라는 네. 말입니다. 예. 네, 정중한 요청인데 그거를 예. 죄송합니다. 그냥 수번 말했네요. 왜냐하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예. 조합원들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님을 판단하기 더 좋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네, 그 금융 노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밖에 나가서 투쟁하는 모습도 많이 봤겠지만 조합원들이 네. 개인적인 성향도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성격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천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고요. 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허당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세상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가는 사람. 사람이 당신일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조에게는 손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예, 각오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지는 그 4.5 써 있는 거 보니까 4.5일째 그 주장하는 예,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 그 네. 배지에다가 예. 이 4.5일제를 녹여서 조합원들에게 이번에 4.5일제 캠페인 할 때 예. 나눠드린 배부한 배지입니다. 이거는 뭐 조합원 분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산별 노조라는 게 어쨌든 국민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4.5일제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0.5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무하는데. 네. 그럼 0.5일 빠진 만큼 임금도 빠지는 건지 아니면 0.5일 빠지는 만큼 0.5일을 4.5에 근무 역량을 다 그 근무의 그 양을 다 투입시키는 건지 어떤 거예요? 그 임금을 생산성이 그대로이면 임금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깎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가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금융업종을 저희가 4.5일제를 가장 먼저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 이미 이 생산성과 관련돼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는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됐지 생산성이 향상돼서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단축을 하게 되면 각 기업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 단축된 노동시간의 생산성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저는 사회개혁이고 일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4.5일제를 금융권에서 먼저 시작하고 다른 산업에서도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우리 사회개혁과 일터개혁을 만들어서 예. 이 여가가 또 다른 사회의 부로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4.5일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하실 때
대통령과 만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정년 연장이요. 예. 산별노조 위원장님은 대통령과 그렇게 그 독대를 할 수 있나요? 독대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함께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네. 그런 자리가 종종 있나요? 그럼?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한국노총 위원장하고는 수시로 예. 대통령하고는 수시로 이 교류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산별위원장이라고 하면 한국노총 위원장 다음의 서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런 아주 주요한 의제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 의견 개진하고 노총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되게 높네요. 한국노총 위원장 다음이면. 이제 대화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한국노총의 비상임 부위원장이 되는 그래요? 겁니다. 예. 몰랐습니다. 그 높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랑 요새 MZ 세대 이런 거랑 좀 비슷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금융노조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위해서 거리로 나올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네. 자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나오면 조합원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조합원도 그렇게 참석률이 그러니까 참여율 거리에 나오는 참여율이 많지 않다고 저 기사에서 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차도 막히고 막 그렇다면 금융권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왜 또 시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산업 공익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도 일부 내지만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해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런 인식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 4.5일제도 마찬가지고 주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별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실제로는 금융노조밖에 없습니다. 네. 산별 교섭이라는 것을 하고 산별 파업을 하는 곳은 실제로는 금융노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사회적 의제들을 만들어서 쟁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금융노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 많이 벌고 우리는 배 부르다고 이런 예. 사회적 의제, 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길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보상돼 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예.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싸울 것이냐. 우리 사회자님은 어떤 걸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적인 거는 후자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 5일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합의해낸 곳은 금융노조입니다. 네. 2002년도에 금융노조가 합의하고 2004년에 법제화되고 7년 동안 사업장 단위별로 해서 주 5일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만약에 금융노조가 그 당시에 사회적 합의, 주 5일제를 먼저 합의되지 못했다면 예. 우리 사회의 주 5일제 도입은 상당 기간 뒤로 미뤄졌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밖에서 보시는 시민들에게는 배부른 자들의 투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함께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산별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진척시키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 책무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융노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고민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다른 질문 없으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저희가 더 시간이 되는지 몰라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 네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있었죠. 그러네요.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에 이 계엄령이 불법적이라고 발표를 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던 산별노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총파업을 하겠다고 12월 4일 날 대표자들이 결의를 하고 가장 먼저 노동계에서 이 우리 그 개헌과 관련된 행동에 나섰던 것이 금융노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우리가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들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금융노조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해 가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 더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금융노조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홍보도 굉장히 많이 잘 해야겠네요. 왜냐면 네. 지금도 저도 처음 듣는 소리도 많고, 네. 그냥, 아, 그래, 배부른 자들의 투쟁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네. 홍보 방식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저도 찾아보고 알아가는 거는 적극적인 사람만 찾아보지, 그렇지 않고는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김영선 위원장 후보께서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있을 조합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혼자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돼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노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2개 지부가 함께 집행을 해나가는 곳입니다. 큰 지부도 있고 작은 지부도 있고 또 어려운 지부도 있고 조금은 노사관계에 여유가 있는 지부도 있습니다. 이런 지부들의 여러의 차이들을 잘 버무리고 극복하고 또 그 힘들을 필요한 것에 모아주는 그런 노력들을 금융노조위원장은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출신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목적으로 세워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공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강령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우리 계엄 이후에 가장 먼저 계엄에 맞선 대한민국의 대표 산별로서 각인이 되어 있고 대통령이 말한 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떼낸 대한민국의 가장 먼저 나가는 산별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최강 산별의 힘을 누가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 조합원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부위원장 재선과 금융노조 위원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노동계의 사회적 의제를 가장 선두에서 싸워왔습니다. 그 성과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노동의 친화적인 정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주 4.5일제 정년 연장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은 매우 어려운 난제로 표류하게 될 겁니다. 동지들 기호 1번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걱정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고 걱정하시는 일들이 가장 장밋빛으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호 1번 김영선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선 위원장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금융노조 2025년 임원 선거 정책 토론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기호 2번 윤석구 위원장 후보 측도 있고요. 기호 1번 김영선 후보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멋진 경쟁을 펼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금융노조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